네, 안녕하세요. 러페TV의 최인영 수의사 김민희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형님 톤이 엄청 좋아졌는데 에너지가. 아, 그래요? 네. 오늘 좀 많이 이렇게 수술이 많아서 지쳐있다 보니까 힘든데 맞습니다. 방금 뭐 드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미역국 아니에요. 네, 물 타왔어. 네, 전복죽입니다, 여러분. 미역국 아니고 전복죽. 자꾸 씹어야 되니까 좀 더 부드러운 걸 준비해 오시더라고요. 형이 이제 안 씹어도 되는 거 그런 걸 준비해 오시더라고요. 자, 이번 시간 말이죠. 우리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죠. 네, 이게 굉장히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우리 애는 혹시 근데 보통 이제 뭐 이 질병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또 비싸다고 또 많이 불만도 많으신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근데 그만큼 어려운 수술이고 난이도가 있고 또한 그 수의사들 자체에서도 되게 까다롭기도 하고 굉장히 더 정교한 수술을 해야 되는 것들이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쓸개골입니다. 네, 슬개골입니다. 쓸개골이 아니라 슬개골입니다. 슬개골. 네. TH 형님 TH 나 저 서운하네 형님 또. 웬 TH가 나와 갑자기? 슬개골? 슬개골. 갑자기 더워지네. 자, 쓸개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개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 모양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대퇴골과 무릎뼈, 경골이라고 그러죠. 경골 사이에 저희 보시면 이 무릎뼈 있죠, 무릎뼈. 요게 슬개골이라고 하는 여기 만지는 거 있잖아요. 저희. 죄송합니다. 아, 네. 형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나는 배밖에 안 보이는데 형님 쓸개골이 안 보이고. 네, 그래서 슬개골이 있는데 요 슬개골이 요 보이는 요 안에 있는 요 조그만 뼈예요. 요 뼈라는 거죠. 요 뼈가 이렇게 인대에 덮여서 이렇게 대퇴골 앞쪽에 있는 여기에 슬개골이 여기를 도르랑이라고 해요. 도르래. 여기에 고랑이에 왔다 갔다 굽혔다 폈다 이렇게 보시면 요 뼈가 여기서 이렇게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하는 것들인 거죠. 그러면 요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요 뼈가 요렇게 빠지는 거예요. 슬개골이 여기 이제 왼쪽 다리면 내측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죠. 으아! 슬개골이 탈구되었다, 럭세이션 되었다고 하거든요. 보통 이 파텔라 럭세이션이라고 하는 이 슬개골이 탈구됐다는 거죠. 그러면 탈구된 정도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져요. 총 4개의 등급이 있는데 빠지긴 하지만 거의 들어와 있는 경우가 더 많은 1등급 그레이드 1이라고 하고 빠지긴 하지만 넣어도 좀 있다가 그냥 빠지지만 그래도 반 이상 50% 이상 들어와 있는 경우가 2등급 빠져 있는데 넣으면 들어왔다가 금방 다시 빠져나가는 경우가 3등급 4등급은 빠져서 들어가지 않는 거죠. 얼마나 아플까?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이 고랑 내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빠지면 아프겠죠. 특히 여기에 마찰력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여기에 이제 관절염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저기에 저 뼈에 대해서 소모가 되고 마모가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죠. 근데 보통 슬개골 탈구 1기에서 2기 정도는 강아지들이 통증을 느낀 애들이 있고 이 정도 통증은 무시하고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유는 사람은 두 발로 서요. 두 다리로 서기 때문에 체중 하중이 두 다리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아파도 쏠리기 때문에 체중 하중이 돼서 통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걔들은 체중 하중이 무게 하중이 네 다리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덜 아파요. 그래서 정작 수의사들이 그래요. 매번 가서 이제 사상충 예방하러 가시거나 예방접종 하시거나 다른 진료 받으러 왔을 때 우연히 뚝뚝하고 이렇게 빠지는 소리가 툭툭 느낌이 나거든요. 이 툭툭 느낌이 날 때 얘 슬개골 탈구가 있는데 얘 검진 받아보고 엑스레이 찍으셔야 돼요. 아니면 수술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놈의 수의사들은 그냥 돈밖에 모르는 수의사들 그냥 맨날 가면 수술하래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 강아지들이 안 아파하거든요. 멀쩡히 잘 걷고 있는데 아프다는 거죠. 근데 그때 수술을 하시거나 교정을 하는 밴드를 하시거나 그때 조금 주의를 하셔서 뭐 살을 더 뺀다거나 뭐 무게하중에서 비만인 애들은 더욱더 이게 빠지는 정도가 더 심해지겠죠. 그러면 그때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해서 점차 이 나빠지는 속도를 더 늘게 하는 거죠. 늘어지게 하는 건데 수의사들 말을 듣지 않으시죠. 근데 정작 언제 와요? 갑자기 알고는 계시다가 아니면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강아지가 아프기 시작해서 다리를 들기 시작해요. 순간적으로 뭐냐면 침대를 뛰어내리거나 산책을 갔다 온다거나 뭐 신나게 뛰어놀다거나 아니면 오르고 내리거나 할 때 그 이후에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오게 되죠.
그러면 얘가 왜 그러냐면 슬개골 탈구를 갖고 있었던 애인 거죠. 점차 심해지다가 통증이 심해지다가 아파오는 거죠. 그래서 슬개골 탈구 질환이 진단이 되고 증상에 대해서 판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 엄청 아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애들은 통증 정도는 다 달라요. 꼬마 애들한테 꼴박 한 대씩 이렇게 톡톡톡톡 치면 누구는 국적국적한 애들도 있고 누구는 아파서 죽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통증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 정도인데 안 아파했어요 하는 애들이 있고 아직 아플 것 같지 않은데 굉장히 통증 정도가 되게 많은 애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강아지들 보면은 네 발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발 하나 들고 있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 있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호기심상 볼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파서 드는 경우가 제일 많겠죠. 특히 보행할 때 티가 나요. 걸을 때 딛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죠. 발을 빨리 뜁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거의 들고 뛰고 이렇게 쩔룩거리는 게 보여요. 파잉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이게 돼서 그러면 이거를 수술을 꼭 해야만 하나요? 수술을 안 하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체중을 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측으로 빠졌으니까 다시 안으로 이렇게 감아주는 이제 의료 보조기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각 동물병원에 가셔서 원장님한테 처방을 받으면 이런 의료 보조기 또 처방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이 경우에 이 도르래 형성이 굉장히 별로 없는 애들 엑스레이를 찍어야 돼요.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굽혀서도 찍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찍었을 때 얘 판단이 이렇게 안 되는 애들은 수술을 하셔야 돼요. 특히 또 이 정광이뼈라고 하는 이 경골이 많이 돌아가 있는 애가 있어요. 내측으로 이렇게 안짱다리처럼 되어 있는 거죠. 뒷다리가. 그럼 그런 애들은 아무래도 이 교정을 해주는 수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해서 약해진 무릎을 보호하는 인대들이 약해지게 되면 옆에 있는 이런 십자 인대들이 파열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슬개골 탈구가 십자 인대 파열과 같이 오는 경우가 있고 따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감별 진단도 바로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 한 번에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 같이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는 각 동물병원에서 원장님의 능력 하에, 재량 하에 뭐 웬만한 원장님들은 거의 다 슬개골 탈구 수술 다 할 줄 아시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충분히 교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슬개골 탈구가 좀 많은 견종이 따로 있어요? 네, 보통 소형 견종들한테 많이 나타나는데요. 우선 개들은 발바닥으로 걷는 게 아니라 발가락으로 걷는다고 지난번 발톱하는 편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 발톱으로 이렇게 발가락으로 걸어야 되는데 발바닥에 털이 많거나 특히 우리나라가 바닥이 장판이랑 마루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미끄러지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보통 바닥에서 그냥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많이 틀어지게 되거나 또한 비만도 큰 원인을 갖고요. 유전적인 품종확산 결함인 애들이 보통 저희가 많이 키우는 말티즈, 요크셔 테리어, 그다음에 푸들, 포메라니언, 치아와 이런 등에 대해서 소형 품종들한테 많이 나타나긴 해요. 그럼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 데리고 와서 키울 때 혹시 이 미리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어요? 뭐 아까처럼 발바닥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매트를 깔아주신다거나 아니면 발바닥 저희 발바닥 패드 쿠션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털 잘 잘라주시고 그다음에 비만 같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또한 관련 영양제나 관련 사료나 그래서 관절에 좋은 영양제 사료로 인해서 좀 더디게 진행 상황을 좀 더디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죠. 뭐 훈련을 통해서 인대를 뭐 강화시킨다거나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뭐 충분히 뭐 수영을 통해서 강화시키고 근육 강화를 위해서 더 그런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이거를 뭐 약을 먹고 예방약에서 완치가 되거나 제대로 돌아오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 거죠. 거의 없고 굉장히 이제 최대한 기다려보고도 안 된다 하게 되면 외과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수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선은 이 얕아져 있는 고랑을 깎아내서 정확히 이 슬개골이 정확히 들어가서 가동할 수 있는 높이와 각도를 재서 정확히 또 열심히 깎고 파게 되고요. 교정을 하게 되고 이 슬개골이 내측이 아까 경골이 이렇게 돌아갔을 때 이걸 돌려주기 위해서 이 조면을 깎아서 조면을 이동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한 이 경골 조면과 뒤에 있는 이 파벨라라고 그래요. 종자골이라는 것들을 구멍을 뚫어서 서로 묶어서 팔자로 해서 돌아가 있는 거를 쭉 묶어서 쭉 잡아당겨서 교정하는 방법도 있고 수술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와,
얼마나 아플까. 근데 정도에 따라서 같이 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만 해도 좋아지는 방법들이 있어서 그것들은 이제 원장님의 꼭 진단을 받으셔서 처방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 아파요. 아프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다발하는 질환이기도 한데 이거는 일찌감치 미리미리 수술을 해주시거나 처방 관리를 해주시면 충분히 더 전에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수술비가 다 다르다. 어떠한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서 그래요. 또 인대가 끊어진 부분이 있느냐, 그래서 다 그 부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조금 있는 거지 특별하게 뭐 이렇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또한 뭐 말 그대로 많이 해본 곳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좋은 환경에서, 그렇다고 뭐 동물병원이 좋고 나쁘고로 따진다는 게 아니라 뭐 많이 해본 병원 아니면 전문 병원 이런 데서는 또 가격이 더 비쌀 수 있는 거겠죠. 저희도 뭐 척추나 관절 전문 병원이 있고 일반 정형외과가 있고 대학병원이 있고 2차 병원이 있는 것처럼 저희 동물병원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자주 하는지 여쭤보시고 그다음에 뭐 비용도 맞는 것도 선택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비용이 싸다고 꼭 비싸다고 꼭 좋은 건 아니니까 꼭 원장님들과 맞아요. 상담을 꼭 자세히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원장님과 보호자의 신뢰가 제일 가장 중요해요. 걔 강아지 안 아픈 게 제일 중요해. 네, 그죠. 그거야 당연하죠. 네. 돈보다 사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진짜 생각해. 사람도 좀만 까져도 이 혓바늘 하나 돋아봐요.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묘하게 이제 걸음이 점차 이제 걷는 걸 보면 자꾸 이제 뭐 한쪽으로 좀 치우쳐진다거나 걸음이 좀 안짱다리처럼 이렇게 뒷다리가 좀 이렇게 안쪽으로 놓여진다거나 하게 되면 의심을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애를 눕혀놓고 아니면 세워놓고 무릎을 폈다 하게 되면 이렇게 툭 아니면 틱 하고 이렇게 빠져나간 느낌이나 툭툭 소리가 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꼭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들었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 이 방송 보시고 계시면은 여러분의 반려견, 여러분의 동물 가서 다리를 무릎 잡고 구부렸다 폈다 한번 해보세요. 툭탁 뭐 이렇게 느낌이 그것만으로 뭐 확실히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이상하다 싶으시면 빨리 병원으로 가셔서 진단을 받고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이나 다른 교정 처방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형님이 경수 그 루피 왔을 때도 저희는 강아지 안으면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앉았는데 형은 앉자마자 갑자기 뭘 다 만지더라고. 몸을 계속 얘가 어디가 안 좋은가 다 만지더라고요. 그때 일단 테스트를 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 이렇게 문진하잖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답하고 그리고 나서 물어보고 답하면 이제 촉진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시진해야 돼. 봐야 되죠. 뭐 이상한데요. 외관상으로 없느냐. 여기서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관련 검사들이 또 하나씩 들어가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그런 행동들이 유심히 보는 거죠. 근데 그날 이제 양경수 작가의 루피 같은 경우는 처음 온 거였기 때문에 이제 우선 처음에 대한 앉자마자 바로 들어가던데 형 손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인가봐요. 저도 몰랐어요 지금. 어쨌든 여러분의 반려동물 지금 당장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지금 당장 무릎을 한번 만져주시고 이렇게 꼬부렸다 폈다 한번 해보시고 이 슬기골 한번 돌려보시고 딱 이제 했을 때 강아지가 할 거 아니에요. 느낌이 아픈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이 느낌이 있다 그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이거 하면서 고관절이 안 좋은 이 위에 이제 이게 슬관절 있는 부위, 요런 부위, 요 부위거든요. 이렇게 요 부위에서 슬기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위에는 요 고관절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질 때도 다리를 이제 만지지만 외쪽으로 이렇게 돌리거나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이렇게 했을 때 좀 아프다, 내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와. 몰랐어요. 슬기골 어떻게 아픈지 테스트하는지 몰랐었어요. 저희 삼식이는 슬기골이 안 아픈 애거든요. 삼식이는 문제 닮아서 엄청 빠르 근육질이라서 그래.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만지려고 하면 이미 쫙 뛰어가 있어요. 팍 뛰어 번개처럼 뛰어가 있거든요. 만지는 걸 싫어하는 아이인데. 자식. 왜 그러니 삼식아? 오늘 삼식 사진 제가 하나 올려드릴게요.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죄송하고요. 근데 여러분 감쪽같이 모를 거 편집을 싹 날리면 되니까. 어쨌든 오늘 여러분 슬기골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공부를 해봤고 알아봤습니다. 저는 공부를 했고 여러분 알아봤고, 그렇죠?
많은 걸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의 반려견 지금 당장 발을 한번 만져주시고 무릎을 한번 굽히셔서 셀기골이 괜찮은지 아니면 골반이라고 그랬죠, 형님? 네, 이렇게 만지시고 네. 무릎을 뒤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지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뒤에서 다리를 만지시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좀 뒷다리를 잡고 이렇게 돌려보시고. 이렇게 돌려도 보시고 네. 쭉 잡았다가 폈다 잡았다 폈다도 해보시고 그래서 뚝 소리가 나면 바로 가셔야 된다. 병원 가셔서 엑스레이 찍으면 바로 진단이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그래서 얼마든지 일찍 진단을 해서 일찍 발견을 해서 조기 발견해서 조기 수술을 깨끗이 하게 되면 강아지한테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또 튼튼한 다리를 선물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또한 너무 또 궁금증 많으시면 저희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형 참 똑똑해. 진짜 너무 멋있어 이럴 때.